이거에 대해서 뭐 매스컴을 통했든지 신문을 통했든지 들어본 사람? 대부분 안 들어봤네. 광양중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오늘 제가 아주 잘 왔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혹은 알고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 대관절,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제가 왔어요.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바로 알기 교육.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이요. 10월 14일이죠. 우리나라는 엊그저께 10월 10일 날 정말 국가적으로 큰 중요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었죠. 그렇지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기뻐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한 그 한강 작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학교에 대해서 잠깐 오면서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어요. 저 잠깐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이 광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시더라? 응? 응?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성함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안인선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은? 진달래 쌤이요. 진달래 선생님. 또 특수하게 1학년 일반 부담임 선생님도 계시대? 구근영쌤이요. 응? 구근영? 구근영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1학년 1반만 특이하게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중학교의 교화는 무엇일까? 교화. 학교를 의미하는 꽃. 동백나무. 동백나무. 동백꽃. 비슷해. 벚꽃나무. 땡. 땡. 또 땡. 응? 땡. 아하. 아니야.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지. 광양중학교를 의미하는 교화. 여러분 아십시오. 들국화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들국화. 저도 이걸 특별한 거요. 오늘 아침에 광양중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교화가 들국화더라고요. 여러분 새롭게 알으셨어요? 네, 기억해 두세요. 광양중학교 교화는 들국화더라. 그 다음에 금방 동백 그러는데 동백은 교화가 아닙니다. 교화가 아니고 교목. 교목. 동백나무더라. 그것입니다. 참고로 들국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들국화라는 것은 청초함. 이 순결을 의미한답니다. 순결. 들국화는. 그리고 동백나무는 지조, 인내, 사랑 이런 뜻을 의미한답니다. 동백나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광양중학교의 교색은 무엇일까요?
노란색. 응? 아, 그렇지. 예, 딩동댕. 남색. 네. 예, 남색입니다. 그리고 남색은 무엇을 뜻하나 높은 이상. 높은 이상을 뜻하는 그 낱말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그 광양중학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배경,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전개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 상황은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란 무엇이냐 대단절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내용 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여수 순천 특별법 제2조에 나온 문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이 됐지요? 네? 언제 해방됐지요? 우리나라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네? 언제? 1900. 그렇지. 1945년? 그렇지요. 아이고, 잘 맞히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누구로부터 해방됐어요? 어느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됐을까요? 일본 강점기로부터 우리나라는 해방됐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구속받았냐? 36년. 1910년도에서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한테서 모든 압박과 업적 속에서 우리나라는 살아왔어요. 꼼짝 못하고 살아왔어요. 꼼짝 못하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1945년 이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요? 좋아라 하겠죠? 기쁘겠죠? 그래서 거리로 나와. 그래서 막 얼싸안고 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쩔 줄 몰라. 이쪽에 이 대목은 어디냐? 어디 그림이냐? 서울 서대문에서 찍은 그림이에요. 그때 당시에 1945년 8월 15일 당시에 이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너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기뻐하는 모습이고, 이 우측에 이 그림은 광양의 목성리에 있는 그때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1945년 8월 16일쯤 됐다라고 그래요. 이 사진이.
예, 이때 이 사진이. 여기에 나오신 이 어르신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지금은. 약 70 몇 년입니까? 70, 그 8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때인데, 79년 됐죠? 예, 그런 때인데, 예, 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기뻐가지고 거리로 나와서 이 기쁨을 갖다가 만끽하고 있어요. 기쁨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국기가 있죠, 국기. 이 국기. 이 국기가 뭐같이 생겼어요? 예. 그렇죠. 일본 국기 같이 생겼죠? 예. 이 대한민국 태극기 같으면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때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우리만 대한민국이었지. 일본 놈들은 우리를 뭐이라고 했었다? 식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뭐이라고 불렀다? 조선이라고 불렀죠. 대한민국으로 안 했어요.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갖고 우리나라 국기를 인정을 안 해. 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 국기는 무엇이요? 이 태극기다. 인정을 안 해,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을 무엇이요? 저 나라 속국이니까 저 나라로 생각해. 저 나라 국민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하겠어요? 안 해. 그랬는데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다 기뻐. 무엇인가 그거 갖고 나와야 돼. 이렇게 국기를 갖고 나오고 막 이렇게 뭐 환호를 하고 기뻐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뭐가 있어? 일본들이 있는 일장기가 있어요. 일장. 이걸 일장기라 그러죠. 일장기가 있어요. 일장기에다가 왜 그래야 돼? 그래. 무엇을 그릴까? 내 귀퉁이에다가? 그렇죠. 아이, 우리 학생 잘하네. 건곤감리. 3, 4, 5, 6. 이 선을 긋죠. 건곤감리. 이 건곤감리라는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상징하죠. 그것을 갖다 그려. 이 귀퉁이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임시로 그린 것을 갖다가 들고 이렇게 거리로 나온 겁니다. 어디서? 광양읍 목성리에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월 15일 날 그 해방이 됐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그래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제 그 조선은 너희는 이제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 해방됐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켰죠.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네들이 이제 졌어. 왜 졌나? 미국에서 연합국이 소련,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 연합국이 일본을 갖다가 쳐들어가. 결정적인 무엇입니까? 미국의 핵폭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려 버려.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무엇입니까?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손을 들어. 손을 든 것이 항명 선언을 한 것이 8월 15일 45년 8월 15일 항목 선언하죠. 그래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하고 싶어 한 거죠. 이제 지들이 지금 가는 거죠. 2차 대전 때 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본 놈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 조선 총독부 건물이요. 그때 당시에 이 건물에서 이쪽 좌측에 이게 뭐예요? 이게 국기가 일장기죠. 예, 일장기가 이제 개양돼서 내려놔. 하강에 그 대신 무엇이 올라가냐? 이 국기가 어느 국기예요? 예? 미국 국기. 미국 국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죠. 예, 미국 국기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성조기가 올라간 거예요. 성조기가 올라간 게 이 미국 놈들이 격려를 하죠. 예, 미국 군인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는 일장기가 내려가고 조선 총독부의 이 성조기가 개양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정기라고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때입니다. 지배를 하는 때. 예, 이걸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해방이 언제 돼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가지고 미 군정기가 들어옵니다. 미 군정기가. 미국과 소련이, 지그들끼리 두 나라 갖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한반도는 스스로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먹을 수가 없다.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 같이
나라들을 갖다가 좀 통치를 해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통치를 해주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지들끼리. 가만 놔도 우리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45년 8월 15일 해방의 이후부터 48년, 우리나라는 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약 3년간을 미군이 점령한 나라입니다. 점령한. 그래서 미군이 38도선을 딱 긋고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기 통치했던 기간을 미소군정기라고 합니다. 미소군정기. 그래서 지네들이 임의대로 우리 38선을 갖다가 한반도를 갖다가 38선을 딱 그어서버려. 지네들이. 아, 이거 보세요. 38선을 이거 딱 그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아니, 지금 임의대로 적당하니, 이렇게 그으면 되겠다. 왜 이렇게 그어불지? 예? 요렇게 그어불고, 이만큼 그어불지. 예를 들어가, 이만큼 그어불지. 아니면 이렇게 그어지. 적당하냐. 이만큼 그어보면 반반씩 되겠다. 집들끼리. 그래가지고 반반씩 적당하니 그어가지고, 이 이남은 누가 통치하겠다? 미국. 이북은 소련이 통치하겠다라고 지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약 3년간 미국과 소련이 이 남한과 북한을 각기 통치했던 그 때를 미소군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잘 살겠다.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이제 세상다운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염원되는 거 있어요.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정치적으로는 자주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토지 계획을 이룩하면 좋겠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아니,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주통일 국가, 사회적으로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으로는 토지 계획을 이루겠으면 쓰겠다 하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 통일, 자주통일 국가를 이루겠으면 쓰겠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그 염원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을 이끌어갈 가장 양심적인 지도자, 조선을 이끌어갈 가장 양심적인 지도자가 누구겠는가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니 여운형 선생이 33%,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21%입니까? 22%. 그 다음에 김구 선생, 그 다음에 박헌영 선생, 그 다음에 이관술 선생이 각각 이렇게 그 선호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인기 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박헌영 선생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한반도 국호, 우리나라 국호가 그때 당시에 없었지요. 이제 막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해방이 딱 규정된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거 됐으면 쓰겠다, 저거 됐으면 쓰겠다라고만 했지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뭘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한반도 국호가 무엇입니까? 이 국호가 무엇이에요? 우리나라 이름. 네?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죠.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 제일로 선호한 이름이 무엇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74%.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라는 것이 28%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우리나라 국호, 우리나라 이름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국호가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의 국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렇지요. 아, 우리 학생 아주 잘하네. 조선 인민민주주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 국호가. 예. 그거하고 약간 헷갈리죠. 헷갈려요. 근데 그거하고 구분을 해주세요. 예, 참고로, 예,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지금 이 체제의 나라는 예, 김씨의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 예, 세계적으로 이런 북한뿐이 없어. 예, 왕정국가는 무엇입니까? 임금이, 나라의 주권자가 자기 아들한테 이 주권을 넘겨줘. 왕권을 넘겨주고, 그 아들은 또 그 밑에 아들한테 넘겨주고. 네? 이거 세습이죠. 이 세습 체제. 이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그랬죠. 이조 시대 때.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해서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거를 하죠. 네. 내가 그럼 대통령이 뭐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 18세가 되면은 선거권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인민공화국이 가장 선호했던 우리나라 국호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제 48년 국회가 열렸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핍박받고 일제 놈들한테 우리나라가 핍박받고 압박받고 이렇게 살는데 거기에 앞잡이로 일본 놈들에 대한 앞잡이로서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갖다가 억압했던 사람들.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쉽게 얘기해서 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말고 죽어갔죠? 네? 그분들이 그 다음에 이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항일 투쟁을 하다 말고 죽어갔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갖다가 그 뒤에 일본 놈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억압을 하고 감옥에 가게끔 만들고 했던 거.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민족들은 무엇이요? 처벌을 해주라. 네?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그때 됐어요. 이 처벌법이.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시행을 못해. 하기는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간단하게. 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유야무야 해버려. 왜? 자기가 이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 약하다 보니까 그 친일 정권, 친일파들 이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자기가 수하로 해서 다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친일파들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 반민족 행위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불과 12여 명이요. 불과 10명이 불과해.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에 반민족 행위자가 몇 명이었는가? 네? 예, 이것을 한번 그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남북한 합쳐서 약 2,500 내지 3천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500 내지 3천만 명 중에서 약 10%가 반민족 행위자들, 친일파들이란 얘기예요. 친일파. 250만 내지 300만 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 처벌을 해줘야 돼. 이 범죄의 중과를 따져서, 많고 적음을 따져서 처벌해줘야 돼. 그런데 불과 무엇이 몇 명 했다? 10명 했어, 10명.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친일파 척결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불행을 지금까지 계속 안고 있습니다. 단 참고로 북한은 김일성은 했습니다. 이거를 김일성을 했어요. 북한은 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토지 계획을 했으면 쓰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럼 토지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회를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몰수, 무상 분배는 뭐냐?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국토를, 우리나라 토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지배했느냐? 일본 놈들이 지배했죠? 약 7, 80%를 일본 놈들이 지배를 했어요. 지주지, 지주, 그 사람들이. 일본들이 망했어. 일본들이 다 나가. 그럼 그 땅이, 그 토지가 전부 국가에서 수용을 해라. 수용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한 사람께 똑같이 나눠줘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제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줘라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입니다. 그러는데 이걸 못했어. 왜? 이 가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가진 사람들, 일본들 밑에서 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있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천석군, 만석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냐? 이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했어요. 국가에서 유상으로 돈 주고 사더래. 땅을. 해가지고 유상으로 돈 있는 사람한테 또 나눠줘. 그럼 무엇입니까? 부자들한테는 많이 가고 우리 같이로 돈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옛날과 똑같아 돼버린 거야. 그런 정책을 후에는 했습니다. 후에는. 그런데 참고로 여기 무상 몰수, 무상 분배는 북한 김일성이는 저걸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런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미군정 식량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정이. 그때 당시에 무슨 기였다? 미군정기였다. 미군정이 몇 년간? 3년간 지배를 했거든. 이거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쌀 정책을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 수집령을 내리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매점 매석을 했어요. 미국 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을에 농사를 짓지요. 그걸 사들여 미국서 지네들이 사들여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본에다 수출을 하고 해가지고 사들이고 국민들한테도 싹 사들여 싼 값으로 그때 당시에는 싼 값으로 사들여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전부 그걸 갖다가 공출이라 그러거든. 내놓고 100원에 이제 한 섬에 100원에 이렇게 예를 들어 공출했다 그러면은 가을에 농사 짓고 내년 봄 되면은 먹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2월달, 3월달 되면은 뭐 먹을 거 없어. 그래고 다시 이제 그 쌀을 사야 될 거 아닌 거예요. 그 상을 어디서 사? 국가에서 삽니다. 국가에서 사야 되면은 그때는 무엇이요? 100원 가가지가 200원, 300원 돼야. 이런 거는 국가에서는 돈을 벌지만 내가 개인은 무엇인가?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쌀을 사 먹어. 이래서 무엇이요? 배고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엇이냐? 쌀을 사랍니다. 사람들마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런 쌀 정책이 실패가 돌아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어쩌니까 국민들이 국가에다 무엇이요? 못 살 것에게 쌀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살고 못 살고 필요 없어. 일단은 무엇이요? 배고프니까 쌀을 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46년 10월 1일 날 대구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국가에 대해 항의를 한 거야. 그래서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무슨 폭동이요? 배고파 못 살겠다. 쌀을 달라는 폭동이야. 어디서? 대구에서 시작됐어. 대구에서 시작돼 가지고 경상남도, 남북도에서 퍼져 가지고 우리 전라남북도, 호남에서도 많은 그런 폭동이 일어났던 그런 결과가 납니다. 언제? 46년 10월 달에.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런 못 살겠다. 핍박하고, 배고파 못 살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48년 4월 3일까지
발생한 서요 사태, 아주 무법천지 사태가 일어났어. 무법천지 사태. 해가지고 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동안, 대충 7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 7년 동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느냐, 대략 몇 명이나 죽었느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여기는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대략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예, 여기는 어디냐? 제주 평화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어요? 예, 여기 가보세요? 평화공원? 예,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가봐가지고 제주 평화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묘비입니다. 이게 몇 개예요 현재? 15,000개입니다. 15,000명. 그런데 문제는 15,000명만 죽었을 건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신원이 다 밝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이고 몇 년생이고 언제 죽고 이런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진 사람만 얘가 15,000명이 얘가 있고, 그 외에 행방불명, 신원이 안 밝혀진 사람, 행방불명,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 몰라. 지금도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런 상태예요 지금. 지금 그건 99년 이렇게 지났지만은, 응? 어디서 죽을지는 몰라. 어디서 살아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 가족들은. 그런데 약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치면은 약 3만 명 정도가 죽었지 않느냐라는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런 그 묘비가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제주도 사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식량난, 그다음 실업난,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다음에 콜레라가 있었어요. 콜레라.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닥쳤어요? 코로나19가 들어닥쳤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어요. 전부 마스크 쓰고 다녔죠. 그 다음에 학교도 못 다녔죠. 일정 기간 동안은. 예, 그렇게 고생했어요. 전 국민이 고생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코로나가 엄청난 큰 전염병이었어요. 뭐 사람이 죽어가도 이 약이 없어. 이 약이 없어. 그만큼 이 코로나가 무서운 병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많이 위생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걸렸어요. 그 다음 미국 수집력, 미국, 예, 쌀, 그 다음에 하고, 보리, 수집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흉년이 있었던 겁니다. 대흉년. 그리고 전부 사람들이 핍박하고 못 살아. 먹을 것이 없어. 이런 사회적으로 궁핍해. 그 다음에 일제경찰, 일제시대 때 경찰들이 그대로 미군정이 들어서니까는 미군정 시대도 그대로 그 사람들이 경찰을 해. 이 국민들이 뭐죠? 일제시대 때 미군 사람들이 뭐죠? 일제경찰들이잖아요. 이 일제경찰들이 미군정이 들어서니까 그대로 들어선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원성을 사. 이런 국가 정책. 그 다음에 이 몰이행위라는 거 있어요. 이 몰이행위라는 것이란 건 이간질. 사람을 서로가 못 믿어. 친구들 간에도 아주 불신하고 못 믿고, 그 다음에 내 이웃집이 잘 살건 못 살건 못 살아도 나만 배부르면 돼. 이런 걸 몰이행위라고 해요. 예. 내 이웃집이 못 먹고 못 살아도 좀 도와주고 이게 먹게 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런 행위가 몰이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어.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무엇입니까? 아주 불신하고, 예, 이 사회가 아주 안 좋아져. 예, 그런 사회가 그때가 바로 이 제주도의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다음에 여기는 제주 3.1절 발포 사건인데, 예, 아까 서두에 이전에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4.3 사건에 대한 발단이 어디냐? 1947년 3월 1일 제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간덕정 옆에 초등학교, 북초등학교에서는 약 3만 명이 군집해가지고 3.1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예? 3.1절 기념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 시에 약 군중이 3만 명이 집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3.1절 독립만세 그때 옛날에 그 기쁨을 이렇게 하고자 그 도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기쁨의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를 하는데 이 경찰, 이 김화병이 해산을 시켜. 그때 당시 못하게.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김화병 이 말이 이 어린애의 발을 갖다가 지더불어, 그냥. 그럼 이 어린애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연약한 어린애 발이 어떻게 돼버렸어? 말이 갖다가 이렇게 발로 디뎌버렸어요. 아, 으스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죽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를 고의적으로 그런 거야, 고의적으로. 이 김하병이 말을 그리 듣고 가가지고 막 고의적으로, 어? 그러면서 그걸 여의치도 안 해. 하나도 그걸 여의치도 않고, 그렇게 해버리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위협적으로, 말을 막 몰고 가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둬. 화가 난 거야, 이 군중들이. 안 그래도 못 살고 배고프고 하는 판에, 이 민중들의 이 불만이 그냥 한 가지 솟아있는 판에.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이 김하병에게 폭언과 욕설과 할 수밖에 없죠. 이 군중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병이 도망가. 어디로? 제주 자기 경찰서로 도망가. 쫓아가. 이 군중들 쫓아가지고 이 군중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돌을 던져. 돌을 던지니까는 이 김하병들은 같이 돌을 던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 총이 있죠. 예. 군중들에게 총을 쏘아버려. 총을. 그래서 총을 쏘는데 이 군중들이 당시에 10사람이 부상을 당해. 총을 맞고. 그 다음에 6사람이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사살을 돼. 그러니까는 어떻겠어요? 근데 총을 쏴도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저 뒤에서 총을 쏴. 예?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아주 나쁜 행위죠. 비겁한 행위라는 얘기야. 사람이 도망갔는데 저 뒤에서 이 총을 쏜단 말이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해, 이 경찰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군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와. 그래서 이 군중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군중들이 제주도 도민 파업이 일어납니다. 도민 파업이 발포 경관 처단하라. 관민 일치 지구전 개소. 그래서 제주 도민 파업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도민하고 도청 직원, 그 다음에 면사무소 직원, 관공서 직원, 모든 이런 도민들이 경찰과 그때 당시에 구현대 군인들하고 상대를 해서 싸웁니다.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 싸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이 군중들은 기껏 해봐야 이런 죽창, 이런 도끼, 집에 있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경찰하고 군인들하고 상대를 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됩니까? 한마디로 뭐죠? 조직지혈이에요. 경찰들은 뭐가 있어요? 이 경찰들은 총이 있어. 군인들은 무엇입니까? 총이 있어. 오면은 그냥 빵 쏘아버려. 이러면 돼. 예?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요? 이것 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그래. 이 택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주도 도민 이 사람들이 무장대를 형성합니다. 무장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주시에는 요즘에 옛날에 요즘은 파출소입니다. 파출소에 가면 무기고가 있어요. 무기고를 우리 탈취를 하자. 얘가 뭐 일을 해. 그래서 이 무장대에서 암암리에 밤에 제주시에는 여러 곳에 이 지서에 무장대에서 이 지서를 탈취를 해가지고 지서에 있는 무기를 갖다 탈취를 합니다. 탈취를 해서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격대라고 그러죠. 유격대로 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격대하고 무엇입니까? 경찰하고 군인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교전이 붙어.
싸워. 싸우니까 어때요? 서로 간에 희생자가 많이 나와. 그러죠? 이 사람들도 총으로 하고, 이 사람들도 총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서로가 희생자가 많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저기를 할래. 협상을 하자, 우리. 말로 하자. 이래가지고, 언제? 4월 28일. 이때가 1949년이죠. 49년 4월 28일, 4월 28일 날에, 구연대, 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하고, 유격대 대장인 김달삼 사령관하고 협상을 합니다. 둘이 만나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말로 합시다. 총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합시다. 라고 4월 28일 날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하고 나서, 3일 후에, 5월 1일, 3일 후에, 제주시 옆에는 오라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오라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오라리라는 마을에서 무엇이냐? 방화 사건이 일어나. 누가 질렀어, 불을? 제주도 우이청년단, 근데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여기 마을에 가서 밤중에 불을 질러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나니까는 이 마을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속여가지고 전부 도망을 가야지. 얘 어찌에 불을 질러버렸으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러니까 더욱더 이 제주도 도민들이 아주 막 들끓은 거야, 들끓어. 이렇게. 이러한 일이 그때 당시에 4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랬어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 도 전체가 그냥 막 불불 끓은 거야, 그냥. 불불 끓어. 그러다 말고, 이런 사건이 제주도에 있었다. 그런가 뭐 동시에 제주도에 그때 당시에 48년 5월 10일 날,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분간 더 강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이충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동백꽃, 동백꽃 혹시 보셨어요? 동백꽃? 이런 동백꽃을 만들 것입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테니까 기대를 해 주세요. 예.